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파인만 양작업 시간입니다. 챕터 3 하고 있습니다. 챕터 3는 4개의 절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identical particles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걸 끝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알파 입자하고 예를 들어서 산소핵을 산란 실험을 한다. 이거를 질량 중심계에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서로 다가온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 디텍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디텍터를 세타라는 각도에 놨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관찰될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알파 입자하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산소가 이제 타겟이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에 알파 입자가 들어올 확률, 그게 F 세타의 제곱이다. F 세타는 이제 세타에서의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여기에 반대편에 질량 중심계는 반대편이었죠. 반대편에는 반드시 알파 입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측정될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거. 이게 바로 두 개를 구분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3의 14시였는데, 근데 이 산소핵 대신에 똑같은 프로젝타일하고 똑같은 알파 입자를 하고의 산란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알파 입자가 들어올 이제 앰플리튜드가 F 세타인데 여기에 타겟이 들어올 것도 어떻습니까? 타겟이 들어온다고 하면 알파 입자는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가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개의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더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한 것이 프로바빌리티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세타는 90도에서 본 경우죠. 세타는 90도에서 볼 것 같으면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다 90도를 집어넣으면 두 항이 같으니까 두 배의 90도에서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거가 되는데,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이 두 개가 같은데 더해졌죠. 앰플리튜드가 더해졌기 때문에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4배가 된다. 이렇게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경우에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아닌 경우보다도 2배나 더 프로바빌리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알파 입자 이 두 개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알파 입자 대신에 우리가 전자를 이용할 것 같으면 전자 대 전자 또는 프로톤 대 프로톤 이런 거를 이제 할 것 같으면 요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an even more perplexing thing happens when we do the same kind of experiment by scattering electrons on electron or protons on proton. 일렉트론은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스캐터링 시키든지 프로톤과 프로톤 스캐터링 시키면 더 퍼플렉싱,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무슨 일인지 보자라고 하는 거죠. 알파 산란에서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프로바빌리티가 두 개가 이렇게 더해졌죠. 그 아이덴티컬 파티클일 때는 앰플리튜드를 더했습니다. 그게 이제 3의 15식인데 이렇게 더했는데 일렉트론이나 프로톤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렉트론일 때는 그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앰플리튜드가 이제 관계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더하기 대신에 여기 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빼기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빼기로 고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still more surprising, still more spoil. 더 놀라운 건 뭐냐면 thi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이제 할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입자들이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고 그 다음에 전자들도 아이덴티컬 파티클인데 이 둘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 입자의 경우에는 고유 스핀이 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이런 기본 입자들은 전부 고유 스핀을 갖고 있는데 알파 입자는 그 고유 스핀이 0이고, 그런 경우에는 고유 스핀이 0인 입자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입자들이 같은 위치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대신에 전자나 양성자는 고유 스핀이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고유 스핀이 이렇게 반정수인 그런 입자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베타 원리가 성립하죠. 그리고 이렇게 베타 원리가 성립하는 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온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많은 입자들의 한번 고유스핀을 볼 것 같으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오늘날 뭐라고 알고 있냐면 렙톤과 쿼크라고 그러죠. 렙톤에는 전부 딱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렙톤들의 고유스핀이 전부 다 2분의 1 H바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물질의 기본 기본을 구성하는 쿼크도 똑같이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고유스핀들도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런 쿼크들이 모여 가지고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입자를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베리온이라고 하는데, 베리온은 이런 쿼크가 3개로 만들어졌고 이런 2분의 1 반정수를 3개를 합해 놓을 것 같으면 그 결과도 이렇게 반정 2분의 1이 되든가, 요거 프로톤, 뉴트론, 람다 파티클, 시그마 파티클 이런 것들이 고유스핀 2분의 1짜리고, 2분의 1짜리를 셋을 더할 것 같으면 2분의 3짜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파티클, 시그마 파티클, 오메가 파티클 이런 것들은 고유스핀이 2분의 3짜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그런 입자들이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들도 있습니다. 기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를 특별히 게이지 보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이지 보존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 감마, 이거는 감마선을 표시하는 감마인데 이건 광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광자. 그 다음에 W 입자, W 플러스 입자, W 마이너스 입자, Z 제로 입자, 이것은 양력을 매개하는 무거운 보존들입니다. 그리고 G 이렇게 표시한 거는 강력을 매개하는 글론을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전부 그 고유스핀이 1짜리들입니다. 그리고 질량을 이제 설명하는 힉스 보존이 있는데, 이 힉스 보존은 고유스핀이 0이고, 그 다음에 이 쿼크가 2개가 모여서, 쿼크와 안티쿼크가 모여서 또 입자를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존, 중간자라고 하고,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고유스핀이 뭐가 되면 0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파이 메존이나 에타 메존이나 오메가 메존이나 이런 것들은 고유스핀이 0이 됩니다. 그리고 1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 메존은 고유스핀이 2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한 알파 입자는 이런 그 기본 입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자들이 이런 바리온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었죠. 근데 이 헬륨 원자 핵도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고유스핀이 모여서 알파 입자의 고유스핀을 만드는데, 알파 입자의 고유스핀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스핀이 반정수인 것들을 전부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합해서 정수로 되는 것을 보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본 건 뭘 봤냐면 일렉트론 보고 프로톤 보고 알파 파티클을 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챕터 4에는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자, 이거 가지고 앰플리튜드를 구하는데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보이는 새로운 측면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유스핀이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갖는다면 이건 각운동량에 해당하는데, 각운동량의 방향이 아무 방향이나 가리킬 수가 없고 특정한 방향만 가리킬 수가 있는데, 그걸 각운동량 양자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자화가 그 방향이 어떻게 양자화가 돼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각운동량의 크기가 2h바라고 한다면, 또는 각운동량 양자수가 2라고 한다면, 그때 Z 성분에 대한 양자화, 그게 이제 자기 양자수죠. 그건 어떤 값만 가질 수가 있냐면 제일 큰 값부터 시작해서 일씩 차이 나는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씩 차이 나는 값만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Z 성분이, 그러니까 방향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자, 이 윗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돌리면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각운동량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 EH바는 자,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Z축 성분이 1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1H바. 요건 어떠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죠. 자, 이런 방향만 가능하고, 또 1 차이 나게 이런 방향만 가능하고, 또 1 차이 나게 이런 방향만 가능하고, 또 1 차이 나게 이런 방향만 가능하고, 이렇게 5가지 방향만 가능한 이것을 각운동량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각운동량이 1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방향이 3가지가 가능하겠죠. 여기 1 여기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차이가 나니까 0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요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 스핀처럼 2분의 1짜리는 어떻게 될까? 크게 2분의 1짜리는. 그럼 맨 큰 거 요거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밑으로 향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두 개 말고는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 위에 걸 스핀 업이다. 그리고 요 밑에 걸 스핀 다운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스핀 업도 가능하고 스핀 다운도 가능한데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상태에 베타 원리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비교할 때는 요 스핀 업인지 스핀 다운인지 또 같아야지 우리가 그걸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하고,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 같이 있으면 바꿔놓더라도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요 스핀이 만약에 다르면 구분할 수가 있겠죠. 스핀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은 아이덴티컬 파티클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란할 때 두 개의 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앰플리튜드를 결정하는 게 크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파 산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스핀이 0짜리죠. 그 경우에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앰플리튜드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더한 것에 제곱을 가지고 프로버빌리티를 했었죠. 근데 이 알파 입자하고 옥시젠 원자핵하고 산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는 두 개가 구분되는 입자였기 때문에 각각의 앰플리튜드를 제곱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건 무엇의 앰플리튜드예요? 알파 입자가 세타로 이제 산란될 앰플리튜드고, 요거는 알파 입자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산란될 앰플리튜드인데, 요 앰플리튜드가 무엇의 앰플리튜드와 같아요? 옥시젠이 세타로 산란될 앰플리튜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렉트론이 있는데, 일렉트론이 그 스핀 업 이 두 개가 산란을 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건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앰플리튜드가 이제 더해지는데, 이때 요 페르미온의 경우는 요게 빼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빼지는가 하는 건 우리가 챕터 4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어요. 근데 여기 이 스핀 다운이라도 어떻습니까? 두 개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빼지는 걸로 이제 구하겠죠. 앰플리튜드를 빼지는 걸로 구하는데, 우리 스핀 업인 것과 스핀 다운인, 스핀 업인 일렉트론하고 스핀 다운인 일렉트론이 산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알파하고 옥시전 산란과 같아서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이렇게 프로바빌리티를 더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만약에 구분할 수 있는 입자라면 그것이 전자든 알파 입자 이런 것이든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프로바빌리티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 O 또는 스핀 업, 스핀 다운이 일렉트론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덴티컬한 보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앰플리튜드 두 개를 더하는데 그때 더할 때 페이즈를 이렇게 같게 해준다. 여기에 플러스로 더해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건 무엇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아이덴티컬 페르미온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여기 페이즈가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디에 해당했어요? 일렉트론의 스핀업 또는 일렉트론의 스핀 다운이 산란할 때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일렉트론과 일렉트론의 산란의 경우를 이제 먼저 스핀 상태가 같은 두 전자의 산란 실험을 이제 먼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본 질량 중심 좌표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놈, 프로젝타일 또는 범바딩 입자도 스핀 업인 일렉트론이고, 타겟에 있는 입자도 스핀 업인 일렉트론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가 이렇게 세타로 나가는 경우하고 하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가는 경우,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근데 이 두 개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bombarding and the target particles can have both spin up, both spin down or opposite signs. 그래서 일렉트론하고 이제 실험을 할 때는 그 스핀들이 두 개가 다 스핀 업 상태일 수가 있고, 두 개가 다 스핀 다운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하나는 스핀 업이고 하나는 스핀 다운이고 서로 오포짓 스핀인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if both spins up as in figure 3-8,
자, 이 그림 3-8에서와 같이 스핀이 전부 다 압인 경우에는 the same will be true of the recoil particle and the amplitude for the process is the difference of the amplitude for the two possibilities shown in figure 3-8A and B. 여기서 A하고 B가 어떻습니까? 타겟하고 프로젝타일이 관계, 하나는 세타로 간다고 하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간 경우죠. 요 두 개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앰플리튜드가 F 세타하고 F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개를 같이 앰플리튜드를 더하는데 이때 앰플리튜드를 더할 때 거기에 페이즈를 마이너스로 해서 더한 다음에 프로바빌티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바빌티를 계산하면 F 세타 마이너스 F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제곱해가지고 제곱한 거 이게 바로 프로바빌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스핀 상태가 반대인 두 전자 산란 실험을 할 것 같으면 이것처럼 업인 거하고 자 여기에 프로젝타일 업이고 범바딩 파티클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건 스핀 업이고 타겟 파티클은 스핀 다운일 것 같으면 여기에 세타에 있는 디텍터에 한 경우는 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경우는 다운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 경우는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Suppose, however, the bombarding spin is up and the target spin is down. 그래서 bombarding spin은 스핀 업인 상태고 타겟은 스핀 다운인 상태라고 우리 이제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the electron entering D1 can have spin up or spin down, and by measuring this spin, we can tell whether it came from the bombarding beam or from the target. 그래서 여기서 D1에서 측정할 때 스핀을 측정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렉트론이 범바딩 빔에서부터 온 일렉트론인지 아니면 타겟에 있던 일렉트론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는 파티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two possibilities are shown in figure 3-9A and B. 그 두 개 서로 다른 경우가 여기 A하고 B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they are distinguishable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And hence there will be no interference. interference가 생기지 않고 merely an addition of the two probabilities. 두 프로바빌티를 이제 더한다. 두 프로바빌티를 더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F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파이 세타의 제곱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지금 이 경우는 실험을 할 때 스핀이 업인 놈, 스핀이 다운인 놈 이걸 골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죠. 근데 스핀이 업인지 다운인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unpolarized 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지 전부 다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 이걸 갖다가 unpolarized 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unpolarized 빔은 어디에도 쓰는 용어냐면 빛에도 쓰는 용어입니다. 편광이 되어 있는 건 polarized 빔, 그 다음에 편광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unpolarized 빔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의 스핀에 관해서도 똑같은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Now if we take our electrons at random, 이제 전자들을 아무렇게나 만든 전자들을 갖고 실험을 한다고 얘기하자. As from a tungsten filament in which the electrons are completely unpolarized. 이제 어떤 경우냐면 뜨거운 텅스텐 필러먼트 그 빨갛게 빛 나오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전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전자가 스핀 상태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 어떤 스핀 상태든지 전부 다 완벽하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n the odds are 50 and 50-50 that any particular electron comes out with spin up or spin down. 그래서 스핀 up으로 어떤 전자가 스핀 up일 확률하고 어떤 전자가 스핀 다운일 확률이 딱 절반이다. 딱 50-50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we don't bother to measure the spin of the electron at any point in the experiment. 만약에 실험 중에 어디서도 우리가 일렉트론의 스핀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we have what we call an unpolarized experiment.
experiment. 그런 실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npolarized 실험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광되지 않은 또는 전자의 스핀이 하나로 정렬되지 않은 실험이다. 이걸 한꺼번에 unpolarized experiment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the result for this experiment are best calculated by listing all of the various possibilities as we have done in table 3-1. 자, 이럴 때 그 결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 표 3의 1에서 보인 것처럼 모든 가능한 경우에 그 확률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 걸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separate probability is computed for each distinguishable alternative. 그래서 각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마다 probability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total probability is then the sum of all the separate probabilities. 그러면 전체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한 것이다. 각각 경우마다 계산한 확률을 다 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3-1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cattering of the unpolarized spin 1/2 particle. 스핀 1/2짜리 게 전자죠. 전자 파티클의 경우에 가능한 경우를 이제 전부 다 본다면 우리 이제 처음 그 프로젝타일하고 타겟이라고 한다면 스핀 오브 파티클 1 스핀 프로젝타일의 스핀 파티클 1의 스핀이 하고 스핀 오브 파티클 2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런 가능성마다 비율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티클 1의 스핀이 업있고 또 파티클 2의 스핀도 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티클 1의 스핀이 다운, 파티클 2가 다운, 그 다음에 하나는 업, 다운, 그 다음에는 다운, 업 이런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구분 없이 어떤 게 특별히 더 선호한 게 없으니까 각각이 일어날 수 있는 비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전부 다 4분의 1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디텍터로 들어오는데 디텍터에 들어올 때 D1에 들어오는 스핀하고 D2에 들어오는 스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파티클 1과 파티클 2의 스핀이 전부 다 업일 때는 디텍터에 들어오는 스핀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프로바빌리티가 뭔지를 계산한다면 자, 두 개 다 업인데 이건 indistinguishable이죠. 그리고 이건 일렉트론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마이너스 앰플리튜드를 마이너스에서 제곱한다고 하는 거죠. 다운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마이너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업 앤 다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업 다운일 수가 있고 또는 다운 업일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떠냐? 업 다운 이때는 F 세타의 제곱이 되겠어요. 확률이. 요 놈은 어떠냐면 F 파이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이 경우는 요거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렇게 순서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걸 다 더하는데 마지막 결과는 그때 비율을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한 프로바빌리티가 전체 프로바빌리티가 1이 되게 하려면 저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4분의 1 곱하고 여기다도 4분의 1 곱하고 여기다도 4분의 1 다 4분의 1씩 곱해서 더할 것 같으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2분의 1의 F 세타 마이너스 F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의 F 세타의 제곱이 되고 2분의 1의 F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결과를 우리 다른 결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구분하기가 좋은 게 뭐였어요? 세타는 90도였을 때죠. 그래서 세타는 90도일 때 이거의 확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는 90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90도 다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맨 앞에 있는 항. 요건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2분의 1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F 90도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 앞에서 클래시컬한 경우 다시 말하면 두 입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구분되는 경우에는 F 90도의 2배가 됐죠. 왜 그러냐면 구분되는 경우에 세타의 디텍터가 있다면 세타의 첫 번째 입자가 들어올 확률도 F 90이고 두 번째 입자가 들어올 확률도 F 90이기 때문에 여기 2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두 분인데 이게 일렉트론의 경우에 이게 랜덤하게 스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note that for unpolarized beam, the result for theta equal 90 degree is 1/2 that of the classical result with independent particles. 그래서 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비교했더니 이게 클래시컬 리절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를, 다시 말하면 스핀을 갖고 있는 일렉트론인데 랜덤하게 있는 경우에 클래시컬한 경우에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이 재미있는 점들을 우리 이제 챕터 4에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The behavior of identical particle has many interesting consequences. We will discuss them in greater details in the next chapter. 그래서 챕터 4를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챕터 4의 제목이 뭡니까? Identical Particles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챕터 3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4 아이덴티컬 파티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